위에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타겟월드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붙죠? 이런 식으로 타겟월드로 붙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도 타겟월드로 붙일 수. 타겟월드는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붙일 때 타겟월드로 하나씩 네, 붙여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브레이크로 떼고 타겟월드로 타겟월드 붙여지나요? 안 붙여지죠? 이렇게 겉에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타겟월드로 붙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붙네요. 이거는 이걸 이제 스냅을 켜고, 이게 이제 스냅인데 버텍스 스냅이거든요. 그래서 버텍스를 선택해서 이제 버텍스를 스냅을 이렇게 해서 이걸 꺼주시고 버텍스 스냅을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잡은 다음에 웰드 이렇게 해서 이 버텍스 스냅으로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웰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부분적으로 붙이는 거는 타겟 웰드. 그리고 뭐 빨리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스티치. 이렇게 스티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스티치를 제일 많이 쓰고, 스티치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스티치 셀렉티드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단순하게 자르는 옵션도 있어요. 단순하게 자르는 옵션은 이제 요 옵션입니다. 플래너 맵. 요 플래너는 아까 전에 요 퀵 플래너 맵하고 비슷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플랜으로 찍어서 펴주는 건데,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노멀 값으로, 뭐 이거는 뭐 뷰 앵글 보는 뷰 앵글로 찍어서 이렇게 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펴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풀 수도 있고, 뭐 플래너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린더형의 오브젝트를 펼 때 뭐 실린더형으로 찍어서 펴준다는 거고요. 이거는 구체일 때, 구체 모양일 때, 이건 사각형 모양일 때 이런 식으로 펴준다는. 핏은 뭐 딱 맞춘다는 거고, 센터는 센터에 맞춘다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하고선 편집을 할 때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이 토글을 꺼주시고 편집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파란색 사각박스가 이제 작업하다 보면 생길 때가 있는데, 버텍스를 누른 다음에 이게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핀스라고 요거 있어요. 어핀 셀렉티드, 언핀 셀렉티드. 핀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핀 없애주시면 되고, 뭐 요거는 뭐 잘 안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 자르는 기능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릴렉스도 펴주는 기능도 이제 릴렉스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플래튼 매핑, 노멀 매핑, 언플트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빨리 펼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플래튼으로 내가 펴겠다 그러면은 이 플래튼에도 이제 팩 옵션이 있는데, 팩 옵션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작업을
뭐 빨리 펴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이제 플래트 매핑으로 펴주시면 되고, 노멀 매핑을 보시면은 노멀 매핑은 이제 그 노멀 방향 뭐 백 프론트 뭐 라이트 레프트 탑 바텀 박스 탑 박스 매핑 다이아몬드 매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모양으로 펴줄지 되어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옵션들이 있고, 네, 기존으로 이제 메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브젝트 모양에 맞춰서 먼저 빨리 피신 다음에, 뭐 박스로면 이렇게 박스로 먼저 이렇게 빨리 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가 붙여줄 땐 붙여주고 이게 떼어줄 땐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언폴드도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되어 있는데, 해보시고 맞는 걸 써보신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빨리 펼 때는 빨리 펴고 정리할 때는 플래트 매핑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플래트 매핑, 뭐 이제 요 세 가지 옵션, 요 폴리곤 앵글, 요 옵션, 스패싱, 요 옵션은 다 팩 옵션이에요. 이 사각형 안에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그런 옵션이거든요. 앵글은 몇 도로 넣어줄 것인가, 스패싱은 요 하나의 조각을 아일랜드라 하거든요.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그 간격을 설정해 주는 거. 노멀라이즈는 꽉 차게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요 모양대로 넣어줄 것인가. 로테이트를 한번 최적화를 한번 해서 로테이트를 해서 넣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나 로테이트를 안 하고 요 모양대로 그냥 요 각도대로 그냥 넣어줄 것인가. 그리고 필홀은 그 공간 빈 공간을 남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빈 공간을 꽉꽉 채워서 해줄 것인가,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됐고요. 펴는 옵션은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배치하는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치하는 옵션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팩 노멀라이즈입니다. 팩 노멀라이즈는 이 커스텀 안에 들어있는 옵션인데, 밖에 편하게 쓰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딩 값은 이제 아일랜드의 그 거리입니다. 요 아일랜드와 요 아일랜드의 그 거리,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빨리 할 때는 팩 노멀라이즈를 많이 씁니다. 팩 노멀라이즈를 많이 쓰는데, 이 팩 커스텀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능이거든요. 물론 여기 밖에 리스케일과 로테이트가 나와 있긴 한데, 팩 커스텀 안에 보시면은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넌 컨벡스는 이제 가장 최적화를 해서 배치를 해주겠다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컬시브 패킹이라고 되어 있죠. 리컬시브 패킹은 큰 오브젝트와 중간 크기 오브젝트, 그리고 가장 작은 오브젝트들을, 가장 작은 아일랜드들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옵션이에요. 가장 큰 거 먼저, 중간 크기, 그 다음 가장 작은 크기, 그렇게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패킹은 다 일자로 최적화를 무시하고 그냥 일자로 펴주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해주는 옵션이에요. 펴주는 거 아닙니다. 잘못 말했어요. 일자로 배치를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근데 넌 컨벡스랑 요거 리컬시브 패킹 요 옵션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패딩 값은 패딩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그 거리. 노멀라이즈는 요 안에 꽉 차게 최적화를 해서 꽉 차게 배치를 해줄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로테이트를 최적화를 할 때 로테이트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로테이트를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설정해 놓은 이 각도, 만약에 제가 요 모양대로 다 맞춰 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꺼줘야 되죠. 이걸 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요. 제가 다 맞췄다면은 이걸 끄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할수는 아까 전에 설명해 준 것처럼 빈 공간을 최대한 없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빈 공간 남아도 상관없는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거고요. 피롤은 이거는 켜는 게 저는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끄게 되면 이게 공간이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켜고 이제 뭐 저기를 해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는 이걸 켜는 게 좋고, 제가 수동으로 이제 그 UV를 배치를 할 때는 끄는 게 낫습니다. 리스케일은 요 오브젝트 크기와 요 오브젝트 크기를 같은 비율로 다시 맞춰주는 그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배치를 할 때, 내가 만약에 펼 때 임의적으로 이 오브젝트는 줄였어요. 이 오브젝트는 키웠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여기 안에 넣고 싶어요. 이 비율로, 요 비율로 넣고 싶어요. 근데 이 리스케일을 켜게 되면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돼요. 이걸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맞춰 놓은 것처럼. 그래서 되게 뭐 필요 없는 것들, 잘 안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리스케일을 키시면 안 됩니다.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멀라이즈는 꽉 차게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리니어 패킹, 요 리커시브로 하시면 이렇게, 지금은 그 아일랜드 오브젝트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일랜드가 엄청 수없이 많다면은, 엄청 많다면은 가장 큰 거, 중간 크기, 작은 크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리커시브로 하면. 그리고 논컨벡스로 하면은, 논컨벡스는 이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최적화, 그 빈 공간에다가 그냥 내가 꽉꽉 채워줄 거야,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커스텀 이걸 많이 써요. 커스텀 팩을 많이 쓰는데, 커스텀 팩 이제 옵션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자로 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그런 오브젝트들은 이거랑 떨어져 있네요. 이거랑 붙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강제로 일자로 펴야 되는데, 일자로 어떻게 펴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은 이거를 제가 이제 임의로 가장 일자로 보이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요 정도로 잡아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만듭니다. 여기도 이제 일자로 이렇게 만들고, 일자로 펼 때는 그 알아두셔야 할 점이, 그 엄청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로 펴면은 UV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그냥 일자로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크를 하고 매핑을 할 때는 그렇게 뭐 크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왜곡되는 것보다도 이제 얻는 그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왜곡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로 펴면서까지도. 그래서 일자로 펴면서 얻는 그 장점이 더 많아서 일자로 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자로,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펴서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할까요? 여기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뭐 엄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왜곡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왜곡 벌써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일자로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요 기능이에요. Align Horizontally to Pivot, 그리고 Align Vertical to Pivot.
요걸로 이제 정렬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1차로 강제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근데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축키로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축키로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이 정렬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가 초록색이 됐다는 게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뭐죠? 요 웰드를 하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으시고 릴렉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다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다 잘 맞춰 놓으시고, 비율을 이렇게 다 잘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거야, 나는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할 거야, 작게 할 거야, 이렇게 먼저 비율을 먼저 다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 정렬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선 요 정렬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비율을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릴렉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 릴렉스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율을 다른 오브젝트들과의 비율을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릴렉스를 정렬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정렬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테트리스 하기 바로 전, 이 배치를 하기 바로 전에 정렬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단축키가 지금 달라져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서 자르고,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더 잘라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브레이크가 여기도 있지만 브레이크 여기도 있죠. 브레이크 자르고 브레이크 자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고, 이것도 정렬, 이것도 이렇게 정렬해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해줍니다. 이게 좀 노가다예요. 이거는 좀 노가다인데, 그래도 뭐 이 정도 노가다는 뭐 애교 수준이죠. 그래서 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른 다음에 웰드, 여긴 타겟, 여기 웰드 셀렉티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렇게 쿼드라고 하는데, 쿼드 창이거든요. 이거 쿼드 창에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UV 관련돼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붙이고 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릴렉스도 있네요. 릴렉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강제로 릴렉스를 해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릴렉스가 다 끝난 후에, 비율을 다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정렬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정렬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렬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대충 해줍니다. 이런 거는 정렬을 해주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릴렉스를 하고 해주라고 한 이유가 이 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가 그 붙어있는 이 아일랜드와 이 아일랜드가 이 이제 오브젝트 상에서 이제 붙어있는 그거잖아요. 붙어있는 그 아일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렬을 다 해준 다음에 요 밑에 거를 정렬을 다 해준 다음에 이 위에 거를 릴렉스를 주게 되면은 이 미묘하게 그 크기가 바뀌어요. 그 릴렉스를 하게 되면은 미묘하게 그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릴렉스를 하게 돼도, 아니면 다른 거랑 잡고 릴렉스를 하게 된다던가 이러면 미묘하게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브젝트 상에서 떨어져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커를 보시면은 체커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뭐 2021은 여기는 좀 달라요. 2021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체커를 타일링을 한 15, 15로 주시고 20, 20으로 주시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릴렉스를, 이 붙어있는 것들은 이 아일랜드마다 그 비율이 똑같아야지 이제 베이크 할 때, 그릴 때 여기는 가늘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만약에 비율이 더 작다 그러면은 가늘게 그려지다가 여기 되게 굵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페인팅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체커 비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좋습니다. 완전히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보여지는 부분은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는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무런 그 가림막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릴렉스를 할 때 비율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정렬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비율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릴렉스를 준다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릴렉스하고 비율을 다 맞춰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치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가로 세로 정렬을 해주시는 거고요. 바로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보시고 체커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팩을 하는 겁니다. 팩을 나는 너무 컨벡스로 할 거야. 그래서 한 0.05 패딩 값을 0.05로 준 다음에 나는 꽉 맞출 거야. 그리고 로테이트도 새로 안 줄 거야. 왜냐면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지금 다 맞춰놨죠. 그리고 피롤도 안 줄 거야. 피롤도 안 줄래. 피롤은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자동으로 그 꽉꽉 채울 때 많이 쓴다고. 그래서 안 줄 거야. 리스케일 당연히 안 줄 거야. 스케일도 내가 다 맞췄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노멀라이즈만 설정이 돼서 노멀라이즈랑 패딩 값만 딱 설정이 돼서 딱 이렇게 설정이 딱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최적화인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바뀌어지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UV는 뭐 크게 뭐 많이 만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UV가 맥스 UV가 굉장히 쓰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맥스 UV도 많이 쓸만 하고요. 뭐 다른 툴이 있으면은 다른 툴 쓰면 되지만 다른 툴 없을 때는 맥스도 괜찮게 쓸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맥스는 이제 UV 편집을 하면서 모델링을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에디트 폴리를 얹어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에디터 폴리로 다 합친 다음에 작업을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언랩을 얹어서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이게 옛날 툴이다 보니까. 근데 뭐 그래도 뭐 쓸만합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 맥스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숙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